근데 우크라이나가 착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유럽에서 부정부패 지수가 제일 높은 게 러시아고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였어요. 선과 악의 전쟁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오는 영상들 있잖아요. 증거는 없어요. 다 그냥 우크라이나 발인 거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제일 요구하는 게 한국의 지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살상하는 무기는 지금까지 지원한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도 지원 계획은 없어요. 우리가 만일에 맘먹고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머니사이드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제 이름은 조한범이고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있고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인민군 파병은 확실하고요. 다만 이제 현재 인민군의 정확한 역할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소규모 교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인은 안 됐다. 역할은 10,000명에서 한 12,000명 규모의 인민군이 러시아 파병이 된 건 확실하다. 쿠르스크 인근으로 이동한 것도 확실하다. 그러나 뭐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영상들 있잖아요. 개고기 통조림 영상, 그거는 사실은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고기 통조림 북한에 있습니다. 평양의 용성구역에 있는 용성특수식료라는 데서 만드는데 북한 일반 탈북자들은 본 적도 없어요. 그거는 올림픽 대회 같은 거나 선수촌에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은 간부들, 고급 간부들 선물용이지 일반인들은 그거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민군이 가져갔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누렁이 개고기 이렇게 써 있는데 북한에서 개고기란 말 안 씁니다. 단고기 이렇게 쓰거든요. 요즘 나오는 영상은 조작이 많아요. 우크라이나군의 심리전 혹은 친우크라이나계 민간단체들의 심리전 조작 영상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민군이 파병이 됐다고 해야 우크라이나로서는 이제 대한민국 지원도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군대가 왔으니까 나토나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더 받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또 여러 영상이 있는데 이 부상당한 인민군이 아마 얘기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전 조작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정확하게 우크라이나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인민군이 해요. 정확하게. 두 번째는 지금 우크라이나는 인민군 포로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 목표거든요. 증거가 되니까. 근데 그런 부상병이 있으면 우크라이나 국방 당국이 공개하면 되는데 민간단체가 공개했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인민군들이 신분증도 부랴틴 신분증, 그 다음에 이제 군복도 러시아 군복을 입거든요. 근데 인공기를 왜 갖고 다녀요? 들키려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건 영상은 거의 대부분 조작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증거는 없어요. 다 그냥 우크라이나 발인 거지. 일단 전투부대, 폭풍군단, 11군단이 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북한은 12개 군단이 있거든요. 6군단은 없어요. 6군단은 과거에 이제 쿠데타 모의 때문에 군단이 해체됐다. 이게 거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전방에 서쪽부터 4, 2, 5, 1, 4개 군단이 있거든요. 이 군단이 있고 평양방어사령부가 있고 그 뒤 후방에 폭풍군단이 있거든요. 폭풍군단은 이 4, 2, 5, 1 군단보다는 무장이 빈약합니다. 폭풍군단의 특징은 뭐냐면은 경보병 여단이 주력이에요. 그러니까는 산악행군을 통해서 전쟁이 벌어지면 전방이 교전을 벌일 때 태백산맥 쪽을 통해서 산악행군을 통해서 후방으로 침투해서 교란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장이 빈약해요. 기동력은 있는데. 그러니까 경무장인데다가 산악전에 특화된 폭풍군단이 이 중무장화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평야에서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비상식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과연 폭풍군단이 맞다면 어떤 역할을 할지, 전투를 어떻게 할지 그것도 의문이고, 다만 현재까지 추론은 러시아가 병력이 부족하니까 러시아 부대 편제 내에 보충병 역할을 하면서 합동작전을 하는 게 아니냐,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스톰제트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이 한 말인데, 스탈린이 아주 악마적인 말을 남긴 게 하나 있어요. 한 명이 전사하면 죽으면 비극이다. 근데 100만 명이 죽으면 통계다.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해 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톰제트 작전 부대는 뭐냐면 무장이 빈약한데 맨 앞에 서요. 그러면서 총알 바지로 나가면 적군이 이제 쏠 거 아니에요? 그럼 적군의 포 위치 이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걸 때리는 그게 스톰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민군을 스톰제트 작전에 선봉대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 혼성 편성 같지만 앞에 내세우는 거죠. 희생시키는. 이런 지금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평야지대고 평원이고, 그러니까 현대전의 경보병 개념은 경량화된 운송수단, 스트라이커 여단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무게는 줄지만 비행기로 신속히 이동이 가능한 무기체계, 장갑차, 여기에 타고 아니면 헬기나 이런 걸 신속히 이동하는 개념인데, 북한은 2차 세계대전 6.25 때 개념이에요. 그냥 보병, 걸어서 산악행군. 그러니까 폭풍군단의 훈련은 밥 먹고 산악행군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폭풍군단이 여단 편제인데 3,000명인데 한 여단이 그중에 실제 전투원은 500, 60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농사 짓고 뭐 돼지 키우고 뭐 염소 키우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의문이 있는 거죠. 그 폭풍군단이 도대체 왜 갔는지. 이유는 되죠. 전방군단을 뺄 수는 없으니까. 후방에 있는 기습부대였던 폭풍군단의 4개 여단 12,000명, 3,000, 3,000, 3,000, 3,000, 3, 42가 갔다는 게 정설인데 과연 전투력은 얼마일지 미지수다. 왜냐? 폭풍군단은 화기가 다 휴대용 화기예요. 전차, 장갑차, 중포가 없어요. 박격포도 60mm 분해해서 들고 다니는 거, 포탄도 배낭에 넣고 다니는 거, 요 정도거든. 근데 요 정도를 가지고 중무장한 우크라이나군하고 싸운다? 거기다가 도보 행군인데 러우 전쟁 환경에서는 장갑차가 탱크가 없으면 전쟁을 못 해요. 그냥 뭐 탱크 장갑차가 부서지니까 소용없는 것 같다 그러지만 절대 아니에요. 탱크 장갑차가 없으면 전쟁을 아예 못 해요. 어느 쪽이 더 많이 소모하느냐 이 게임이지. 근데 북한 폭풍군단은 그런 기계화된 어떤 그 보병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는 부적합한 환경에 투입이 됐다 이렇게 봐야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제일 요구하는 게 한국의 지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과의 전면전을 항상 준비해왔기 때문에 군수 생산 능력이 탁월해요.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냉전 이후에 줄여왔는데 한국은 유지했거든. 그러니까 제일 필요로 하는 게 155mm 포탄입니다. 이게 주포거든요. 그러니까 105mm도 쓰고 그러지만 지금은 러시아는 152mm, 우크라이나는 155mm. 얘네들이 한 30kg에 40kg 되니까 이게 제일 효과적인 이건 하루에 포탄을 누가 많이 소비하느냐가 전쟁을 좌우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하루에 만에서 한 3만 발 정도.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 몇 분의 1밖에 못 쓰고 있거든. 우리의 155mm 포탄을 제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방공망, 지도공 미사일, 우리 천공2 같은 것들. 그 다음에 K9 같은 자주포는 세계 최고거든요. 가성비가 최고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국으로부터는 참 필요한 게 많죠. 우크라이나가. 살상무기는 지원 안 해요. 원칙은. 그러니까 인도적인 뭐 군복이나 의약품이나 아니면 지뢰 제거 차량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제공한 적이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살상하는 무기는 지금까지 지원한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도 지원 계획은 없어요. 이제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이 어느 단계를 진행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는 이제 여지는 남겨뒀지만 현재까지는 지원하지도 않았고 지원할 계획도 현재는 없어요. 한국은 K방산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면서 유럽과 미국은 더 이상 대규모 전면전이 안 일어날 거 판단했어요. 국방비도 줄였고 그 다음에 군수업체도 축소했어요. 그러니까 소량 주문 생산 정도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과 북한은 항상 전면전을 준비했기 때문에 양측 다 막대한 군수 보급 능력이 생산 능력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에게 손잡 매달리고 있고 지금 나토하고 미국은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얘네 좀 줘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만일에 맘먹고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제 그냥 인도적 지원한다 입장이었는데 인민군이 파병이 됐잖아요. 이 얘기 달라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지금 우리 견해가 나뉘고 있어요. 우리 전쟁이니까 적극 참여해야 된다. 우리 전쟁 아니니까 아예 관심 꺼야 된다. 이 두 입장이거든요. 두 입장 다 틀려요. 왜냐? 이 전쟁은 우리와 관계 있는 전쟁이에요. 왜냐? 인민군이 파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월남전에 파병을 했거든요. 64년부터 73년까지 약 32만 명이 파병이 됐어요. 그래서 5천 명이 전사하셨고 한 11,000명이 부상을 당하셨거든요. 그때 우리가 파병한 대가로 미국이 우리의 국방력을 크게 향상시켜줬어요. 그때 M1 소총, 딱총, 땅 이거를 M16으로 모두 바꿨고 그 다음에 69년에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F4 팬텀이었어요. 하늘의 도깨비. 멋있게 생겼죠. 밀덕들이 좋아하죠. 그게 일본도 없고 동북아에 아무도 없는 그 비행기를 1개 대대를 미국이 무상으로 임대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잠깐 동북아 최강의 공군력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일본,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러시아도 제압을 할 수 있는 공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인민군이 파병이 되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북한에게? 지난해 바스토친이 9월에 김정은이 갔을 때 비행기, 전투기 공장이 제일 오래 머물렀어요. 심지어 비행기도 타봤어요. 웃으면서. 나 이거 가져가야지 이런 표정이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북한 공군력이 형편없으니까 북한 공군력을 현대화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을 수도 있고 핵 ICBM 정찰위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한테는 전투기, 장갑차, 야포, 탱크 그다음에 각종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시켜주는 게 우리한테 더 위협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북한에 앞서는 게 재래식 무기거든요. 근데 인민군이 12,000명 갔는데 전투에 참여하면
전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끝없이 보충병이 갈 거 아니에요.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갈 텐데 겨우 대가가 뭐 달러 몇 푼 받으러 갔다? 지금 그러자 언론에서 뭐 달러 벌러 갔다? 아니에요. 무기만 줘도 달러는 나오는데 뭐하러 병력을 파견해요. 더 큰 거래가 있겠죠. 더 큰 거래가. 그러니까 인민군이 전쟁에 가서 전쟁 경험을 하고 오면 인민군의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겠죠. 그거 누구한테 쓸 거예요? 우리한테 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현대식 재래식 무기 기술을 많이 받겠죠. 그럼 인민군의 전투력이 올라가죠. 근데 이게 우리하고 어떻게 관계가 없어요. 우리 전쟁이 아니니까 전혀 신경 끄자. 이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전쟁이니까 참여하자. 이것도 안 되죠. 왜냐? 여기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거나 그러면 이 무기가 인민군을 죽이게 되고 그럼 남북이 전쟁을 하는 건데 그럼 러우 전쟁이 어디로 와요? 연결돼요. 한반도로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 있는 전쟁이니까 신경을 쓰면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한반도 안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지 우리 전쟁이다 아니다는 거 이건 소모적인 논쟁이에요. 이미 우리와 관계에 있는 전쟁이 돼버렸어요. 러우 전쟁은. 원래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매력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부정부패 지수가 제일 높은 게 러시아고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였어요. 우크라이나 우리가 막 선과 악의 전쟁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잡한 전쟁이고 중국의 군사력 향상에 우크라이나가 결정적으로 기여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마리아그라고 하는 항공모함을 중국에 팔아요. 그게 지금 랴오닝 중국 1호 항공모함이 우크라이나가 판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가 항공모함 주지 못했다면 중국은 항공모함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데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기술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들어갔다는 게 거의 정설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동병상련으로 약한 국가니까 그냥 침략을 받으니까 이제 동정하고 침략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이거지. 우크라이나하고 중국하고 전쟁 전에 관계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중국의 거점이다시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우리는 잘 생각 안 하죠. 그냥 우크라이나가 착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약소국, 이 강대국한테 짓밟히니까 어떤 정의, 저스티스, 그 다음 어떤 동병상련 우리도 많이 당했으니까 이런 거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유럽이 뚫리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결사코 막는 거예요. 나토 회원국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무조건 달라고 그러는 게 끝없이 달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이었어요. 소련 연방이었어요. 소련이 김일성을 지원해서 남침을 했잖아요. 그리고 소련이 내려올 때 우리 군인들이 너무나 고생했던 T-34 탱크를 만든 공장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있었어요.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소련이었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도 소련 연방이었고 우크라이나가 이 소련이 북한을 지원한 거죠, 사실은. 그런 기억들은 다 잊어버렸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나토와 미국이 막아주니까 우리는 서방 진영,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서 있으니까 연대를 하는 거지 우리와 우크라이나는 사실 인연이 없죠. 6.25 때 인연만 있는 거지 사실 그렇게 따지면.